손흥민의 역습이라는 무기까지 함께 막을 수 있게 된 셈이죠. 근데 그러면 수비 시에 손흥민을 앞에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냐?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수비하는 방식을 바꾸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최근에 토트넘의 공격 전술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댓글에서 토트넘이 수비할 때 특히 손흥민의 위치가 너무 많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많았어요. 첼시전 이후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토트넘은 수비를 할 때 이렇게 5-4-1 형태를 만드는데요. 여기에서 손흥민의 위치는 두 번째 줄인 4의 맨 왼쪽입니다. 실제 경기 장면에서도 이런 포지셔닝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라운드인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좌측 윙어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최전방 원톱인 케인의 위치도 고작 여기인 것을 보면 사실 이 위치는 이렇게만 봤을 때 뭐 엄청나게 내려간 곳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더 후방까지 전개를 허용했을 때 나타나는데요. 리스 제임스가 측면 깊은 곳에서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면 손흥민이 그 앞을 막고 있죠. 아마 손흥민을 수비할 때 너무 많이 내리는 것이 아니냐고 반응을 하는 것은 이런 그림이 많이 나왔기 때문일 거예요. 설령 볼을 여기에서 빼앗았다고 해도 지금 손흥민이 역습을 하러 가기엔 거리가 너무 멀죠. 그리고 그걸 저지할 수 있는 선수도 무려 3명이나 있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지금 쿨루셰브스키 위치가 훨씬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이유를 알려면 첼시의 모습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첼시는 이날 3-4-3 내지는 3-5-2 같은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정확히 특정 짓지 않는 이유는 전방 선수들 움직임이 워낙 자유로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 다룰 내용에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토트넘 기준 좌측면 상황이거든요. 여길 직접적으로 노릴 수 있는 건 윙백인 치크죠. 지금 토트넘도 그렇지만 당연히 윙백은 공격할 때 최전방까지도 올라갑니다. 따라서 얘의 전술적 마크맨은 토트넘의 윙백이에요. 뭐 스털링이 측면으로 가고 치크가 중앙으로 가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손흥민이 이 선수들의 움직임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럼 왜 내려가게 됐냐? 이건 우측 센터백인 제임스의 움직임 때문이에요. 첼시가 공격을 할 때 제임스는 거의 풀백처럼 측면 높은 곳으로 전진을 했는데요.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위치상 이걸 잡아줄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밖에 없습니다. 이게 첼시 좌측과 우측의 최대 차이점이었어요. 쿨리발리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손흥민이 이렇게 최후방까지 내려가게 된 겁니다. 첼시는 제임스를 공격에 가담시킴과 동시에 손흥민의 역습이라는 무기까지 함께 막을 수 있게 된 셈이죠. 근데 그러면 수비 시에 손흥민을 앞에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냐?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수비하는 방식을 바꾸면 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5-4-1 형태로 수비를 하고 있죠. 이걸 5-4-1이 아니라 이렇게 5-3-2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이러니까 손흥민이 케인과 같은 라인에 머물 수 있게 됐죠. 수비 시에도 항상 역습을 노릴 수 있는 위치예요. 그리고 손흥민이 측면 대신 중앙에 합류했기 때문에 상대가 중원을 통해 전개하는 것도 보다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보통 측면으로 전개를 시도하려고 할 텐데 이건 좌우측 중미가 적절하게 움직이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토트넘 기준 우측으로 온다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5-3-2 형태, 사실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서 쓴 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저번 시즌 리버풀과의 경기 장면인데요. 이날 콘테 감독은 알리, 윙크스, 은돔벨레의 3중미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 손흥민과 케인이 투톱처럼 위치하고 있죠. 아주 명확하게 5-3-2 형태로 수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리고 지금 우측 풀백인 아놀드가 볼을 잡고 있는데 아까 첼시전이었다면 손흥민이 내려가서 얘를 잡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이다시피 좌측 중미인 알리가 막으러 가고 있어요. 즉 손흥민이 측면 수비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죠.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도 아놀드에게 볼이 간 상황인데 아까처럼 손흥민이 아니라 알리가 막으러 가는 중이죠. 손흥민의 마크맨은 중앙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인 모튼이 되겠습니다. 역습을 하게 되면 마티프 하나만 제끼면 되는 그림이에요. 즉 콘테 감독도 알고 있다는 거죠. 역습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수비 시에도 손흥민이 가능한 중앙 전방에 있다는 게 좋다는 걸 말입니다. 근데 그럼 왜 5-3-2가 아니라 5-4-1로 만들고 있냐? 이건 토트넘 전체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래도 좌측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우측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처음에 이 형태를 만들었을 때부터 눈치를 채셨겠지만 수비 시 5-3-2를 만들려면 윙어인 쿨루셰브스키가 우측 중미 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쿨루셰브이 그 우측 중미 자리에서 제대로 수비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애초에 중미 자리에 익숙하지 않은 선수를 여기로 뛰게 만들어도 괜찮을까? 일단 이 점이 걸리게 돼요. 근데 그럼 그냥 쿨루셰브를 빼고 중미를 하나 더 두면 되지 않냐?
이러면 수비적으로는 괜찮겠지만 공격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배치할 경우에 우측 공격은 오롯이 우측 윙백에 올라와서 담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측면을 맞는 선수인 이상 중앙으로 볼을 투입하는 크로스 능력이 중요하게 되겠죠. 근데 토트넘의 우측 윙백 중엔 거기에 장점이 있는 선수가 없어요. 추가적인 방법으로 공격 시엔 우측 중미가 이렇게 우측 윙어처럼 올라간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토트넘 중미들 중에 이런 움직임이나 크로스의 장점을 지닌 선수가 없단 점이에요. 뭐 에릭센이라도 있었다면 이 방법을 쓸 수 있겠는데 지금 토트넘 중미들 중에는 없단 게 사실입니다. 방금 예시로 보여드렸던 리버풀전의 경우는 공격 자체를 정말 역습 하나에만 몰빵했기 때문에 그래도 됐지만 다른 모든 팀과의 경기들에서 그것만 갖고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콘테 감독은 선택을 한 거예요. 팀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특히 우측에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5-3-2보다는 5-4-1 형태가 낫겠다. 비록 손흥민이 수비하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후방으로 빠지는 일이 되더라도 나는 5-4-1 형태가 되는 게 맞다고 본다. 제가 영상 처음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다라고 본 건 이 때문입니다. 콘테 감독은 그렇게 선택을 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의견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쿨루셉이 중미 역할로 나름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스펜서가 윙백에서 충분한 공격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반박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저는 그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조금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손흥민이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가서 수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상대가 여기 토트넘 후방 지역까지 전개를 성공시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가 여기까지 전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즉 전방에서 볼을 뺏을 수 있다면 애초에 손흥민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할 일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번 시즌 들어 고무적인 건 그런 전방 압박 기조를 가져가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이건 정말 엄청나게 두드려 맞던 첼시전에서도 그랬습니다. 단지 완성도가 낮아서 첼시에게 통하지 않았을 뿐이죠. 따라서 손흥민의 수비 가담 문제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전방 압박 퀄리티가 높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따라서 토트넘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것이 현재 콘테 감독에게 주어진 숙제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